예, CBS 박정현 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3차 TV 토론 몇 개 더 짚어볼 텐데요. 자,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이제 호텔 경제학을 두고 설전을 벌였었는데 어제는 또 공산당 공방을 확대됐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자신의 호텔 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루카스 자이자이라는 분을 들고 나와서 많이 놀랐을 것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 알고 보니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 지낸 분이다. 그러면서 어떤 공산당 논란까지 있었는데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시냐고 박 실장님. 저는 그 공산당 기관지 독일의 예.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이다. 그래서 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한국은행 책자에 소개된 대로다. 음. 근데 공산당 기관지가 언제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있나? 이건 색깔론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건 못 들은 것은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뭔가 좋은 얘기가 있었고 사회학적 방법론이나 뭐 이런 건 지금도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은 뭐 색깔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수장.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후보의 토론 형식과 방식과 예. 태도가 좀 이전에 스마트한 논리적인 그러한 이준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파 진영이 하지 말아야 될 진보 진영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뭐 저는 뭐 그렇게 썩 동의하지는 않지만 종북몰이라든지 또 뭐 공산당 몰이라고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표현을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냥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뭐 논리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빌미 잡힐 만한 얘기를 던진 것 이거 자체가 좀 제가 평소에 보던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서 상당히 어제 TV 토론 직접 보면서도 예. 왜 그럴까? 왜 자꾸 저런 단어를 써서 공격을 할까? 뭔가 대단히 쫓기거나 조급하거나 예. 그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음. 이 발언도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공산당.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별로 정말 그 여러 가지가 어제 이준석 후보가 무리수를 둔 포인트가 많아요. 예. 이게 젓가락 발언 때문에 다 묻혀서 그렇지. 예. 공산당 발언도 그렇습니다. 말씀한 대로 막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면 공산당입니까? 똑같잖아요. 그런 논리라서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고요. 저는 그 대통령에게 국회 예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거는 지식의 한계로 드러냈어요. 대통령제와 내각제로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면 그건 독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각제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자꾸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줘서 뭔가 이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들 예. 그 자체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중등 수준의 정치 사회의 어떤 그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제 예. 이준석 후보가 실수한 건 한두 개가 아니었고 왜 이런 이 실수들이 나오냐면 네거티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후보를 흠집을 내서 내가 오늘 잘 긁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막 던지다가 결국에는 그 무리수가 젓가락 발언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답한 게 김문수 후보랑 정치 개혁이라든지 보수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 이런 국민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으면은 야 이준석 후보 진짜 미래의 미래다. 보수파의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혹시 1차, 2차 때랑 비슷하게 김문수 후보에겐 질문을 안 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그런 전략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재혁 최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이 그 종북몰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 옳지 않다라고 예. 인정을 하면서도 과연 이재명 후보는 이 루카스 자이제라는 사람을 알고 그거 처음에 언급을 했었을까? 물어볼 때 누가 써준 거 아마 읽은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이라는 사실,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자기가 언급을 하면서 자기 이론을 그 주장하려고 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호텔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뭐 그렇게 그 이름이 붙여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짜로 자기가 제대로 알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의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 거북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실이 있는데 그걸 자기 치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지역에서 그렇게 얼마나 문제가 돼 있는지 모르는 거를 보면 예. 이분도 준비 진짜 되게 안 하고 나왔구나. 그래서 주변의 참모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해주는지 그것도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소장이 장 소장이 얘기하는 대로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어저께 스타가 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마지막에 예. 마지막 토론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두 사람 전부 다 약점이 있는 과거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재명이라든지 김문수라든지. 거기서 그 이준석 후보는 야, 그 본 사람들이 야, 젊은 사람이 제일 낫네. 그 60대 70대가 지금까지 뭐 했어? 그래서 40대 야,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지도도 아마 굉장히 크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완전히 그냥 재앙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말꼬리와 디테일을 약간 혼동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말꼬리는 본질과 상관없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테일들은 그 본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토론하거나 이럴 때 또 얘기할 때도 디테일을 많이 쓰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좋죠. 근데 말꼬리만 잡으면 군더더기 가지고 그냥 좀 의미 없어 보이고 전체적인 인상은 그래서 품격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교수 독일의 뭐 편집장이었다는 분, 좀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루카스 차이제. 루카스 차이제. 예. 루카스는 감독밖에 몰라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뭐 김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후보가 잘 모르고 그냥 혹시 그분 알아요?라고 2차 토론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굳이 곤상당 기관지 독일의 편집장이었다면 굳이 꺼낼 필요는 없었겠죠.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 말 그냥 알아요라고 했을 때 나는 아는데 니는 아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좀 말꼬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호텔 경제학의 부분이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처럼 노쇼 경제학이 과연 맞느냐 그게 노쇼 경제학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런 건 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 기관장 편집장의 루카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루카스 자이제. 자이제요. 자이제. 네. 자이제. 감독은 조지 루카스. 자이제. 루카스. 성악 이름하고 다르군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루카스 씨의 예? 뭐 그분이 공산당 기관지. 기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기관지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근데 저는 그건 사실은 말꼬리 잡는 거더라고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네, 말씀. 거북섬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부실하게 알았다? 그럼 당신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되게 어필했고 자랑했는데 이건 그러면 웨이브파크 유치 때나 그 과정에서 뒤에까지 봤을 때 잘한 것이냐? 차라리 이렇게 들어간다면 디테일을 살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 실장님이 이렇게까지 많이 기억도 못하는 부분들, 아. 이 루카스 자이제 이런 얘기까지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명석한 우리 박 실장님도 기억을 아니 국민도 명석하진 명석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 예. 이게 정치에 고관여된 분들도 이게 그렇게 거북선 문제와 루카스 자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흔들 만한 큰 주제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어떤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려고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조금 너무 좀 전략적으로 미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정부가 들어섰고 방위 분담금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어떤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준석 후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방위 분담금 문제는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국익 위주로 하되 또 우리가 뭐 무기나 이런 수출로 대체하겠다. 방위 분담금은 무기 지원을 전용 무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받을 수가 없고 대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했던 지식을 갖고 공격했던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국과의 방위 및 분담금 문제 자체의 개념도 없는 분이 무슨 그런 루카스 자이제인지 뭐 하여튼 거북섬인지 그런 얘기를 갖고 공격하냐 그거. 루카스 자이제 맞아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고 자 이제 투표율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후보들이 이제 내일 사전투표 날 다 투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샤이보스 결집 중요하다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온 것 같은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효과 있을까요? 효과 있겠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보다 보수 진영에서 그 지지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팬덤은 없어요. 팬덤은 없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팬덤, 뭐 특정 지역에 기초한 팬덤은 없지만,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때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권성동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문화생들이 다 쫙 퍼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도와준다고 하고 그러면 뭐 도움이 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도움 된다. 뭐 적절한 비유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을 때 예. 티끌 하나 모았다. 태산을 짓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네. 네, 저는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단 표를 정말 구하고 싶으면 예.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시고요. 정광훈 씨 만나세요. 그게 더 차라리 표에 도움이 된다.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좀 악담이신 것 같아요. 아니 만나야 만나서 그분들은 체크하라는 진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 내란의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보수층들은요. 저는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 비판하는 보수 지지층이 많을 거라고 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 전략상은 좋지 않다.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 이분이 지금 선대위원장 임명됐다, 철회됐다, 아직 하고 있다 말이 많은데 선대위원장 지금도 맞죠? 하고 있는 김영-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회 안 한다고 했어요. 철회 안 한다고 신동욱 했어요. 그러면 대변인. 저희 조경태 의원이 하면 선거운동 안 한다고 하셨다가 다시 철회했다는 얘기 듣고 선거운동 복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것도 계속 하고 있으면 다시 또 선거운동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조경태 의원이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랬지. 예. 뭐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 친한계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다 안 안 한다는 하신 건 거 아니다. 아니니까.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본인이 그 지지자들은 그때 뭐 가지 말라고 왜 가냐고 또 사기 경선 아니었냐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 손 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충돌을 후보의 막기 손을 위해서 들어주고. 예. 자기 지지자들은 연락도 안 하고 예. 그리고 그냥 단신으로 가서 거기서 뭐 쏟아진 욕설도 듣고 그러면서 하고 온 거예요. 예. 근데 그날 저녁에 발표를 하면서 그때 조경태 의원이 우리도 그 대표도 가고 그러니까 친한계도 어디 이름을 좀 걸어놓읍시다 그래갖고 거기 뭐 의원들 막 이름 쫙 걸어놨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같은 거기다가 윤상현 의원을 11번째 선대위원장으로 거기다 올려놨어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아시다시피 뭐 정광훈 목사에게 90도 폴더 인사, 그다음에 그 집회에 계속 참석했던 분, 그 관저 앞에 시위, 그다음에 전광훈 씨, 전한길 씨하고의 뭐 그 심지어는 명태균 씨하고도 무슨 끝나서 술을 먹었네, 밥을 먹었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도대체 안 관계되는 사람이 누구냐 할 정도로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한 사람들은 다 극우야.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 도대체 뭐지?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지? 뭐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지방을 막 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윤상현 의원이. 네, 그래서 뭐 천안, 아산, 뭐 청양, 뭐 이렇게 쭉 뭐 몇 군데를 도는데 가서 무슨 서울 지역에 있는 분이 자기 지역 선거하기도 바쁠 텐데 경기도 왜 지역을 지역이죠. 돌면서 거기서 그 시도위원들하고 당원들 만나겠다고 그래서 모아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저 양반은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거야 아니면 자기 무슨 특별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그분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 무슨 뭐 박성민 그리고 뭐 정동만 친윤 이용, 의원들. 뭐 이런 분들 예. 이런 분 친윤 가까우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도 또 엊그제 보니까 호남을 쫙 도우셨더라고요. 아, 박선민 의원은 지역구가 울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네. 거기서 그쪽 지역에 가면은 거기서 표를 뭐 10표라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 선거운동 시절에 자기 지역에서 선거운동 안 하고 호남을 도냐고요. 그분들은 친윤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당권 경쟁을 미리 예상하고 일단 지역 당원들 미리 만나고 있다 뭐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도 갑작스럽게 열흘도 안 됐는데 갑자기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 권한을 가지고 지역을 돌기 시작하는 거나 그다음에 뭐 친윤이라는 분들이 뭐 선거운동은 안 하고 제가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거 알면은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 장 수장님. 그분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권 당권? 당의 기득권, 주도권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 중앙일보에 또 단독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국민의힘이
주말 네. 지난 24, 25일 사이에 당원을 대상으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답니다. 그 당원을 대상으로 그 대선을 앞두고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게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인데. 이례적이 아니고 한 번도 없었죠.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이게 명태균식 방식이에요. 명태균 씨방 그렇죠. 소팅하는 거거든요. 소팅. 그러니까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건데 네. 일단은 이게 이 당원들 구성 책임 당원들 구성 중에 예. 지금 우리 친윤 그룹 중에 담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눠놔야 아하. 나중에 선거에서 이제 딱 당원들의 거기를 성향 조사다. 성향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가고 약점 포인트는 메꾸고 아. 하려는 거라서 청소년 말대로 참 보통 이런 거를 네. 잘한다 뭐 이런 거죠. 참 집안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여론조사를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당원 하면 여론조사. 그렇죠. 당원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를 해야 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취약 지역이 어딘지 거기에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략을 짜려고 하는데 무슨 당원 워크숍 갈 당원들은 장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조사하지 그게 않았을까요? 문제가 뭐냐면 네. 그 일단 당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원 조사라고 하지 않고 일반 여론조사처럼 얘기를 했어요. 아. 뭐 보면 Y 리서치입니다. 뭐 저희 회사에서는 아. 뭐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네. 똑같은 여론조사처럼 한 거예요. 아. 근데 보면 이게 문제가 된 게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여론조사를 한다고 막 당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 그 이전에 그 경선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 여론조사 전화를 하나 받는 거는 진짜 로또를 맞았다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아. 안 되잖아요. 5천만 명 중에서 뭐 3천 명 하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갑자기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받았다. 여론조사 기관에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지? 여론조사는 라고 해서 10만 명 대상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당원들이 다 전화를 받았으니 알고 봤더니 아. 여론조사라고 얘기하면서 당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아, 당원들 대상으로. 당원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러면 당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당원 다 했단 명부가 말이야? 있어야 이거 되는 안심번호로 거야. 한 당원 거야? 아니면 일반 전화로 한 거야?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질문이 그거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근데 아니 그걸 또 소팅해서 그 지역별로 다 이 지역에 당신 지역에서는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몇 프로, 뭐 또 하겠다는 사람은 몇 프로, 그 다음에 그 누구를 김문수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은 뭐 80%, 그 다음에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은 5%,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쭉 하고 그거를 돌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많아 이건.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빙자를 해서 해놓고서 그거를 가지고서 공개를 해서 지금 돌린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각 당협 군기잡기에 쓰려고 하는 건가요? 첫째는 각 당협의 군기잡기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안심번호가 아니고 일반 전화로 일반 그 당원의 명부를 가지고 했다면 그 당원이 누구를 투표할까지를 다 아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대개 야 어느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이번에 투표 안 할래라는 사람 중에서 한동훈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안 할래 하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누구 지지가 많구나. 뭐 이런 거를 또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엄청난 의심을 살 수 있고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 소장님. 그 시끄러운 거지.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만해요. 매주 나한테. 하나씩. 매주 이부의 하나씩. 상상. 호기심 나는 많은 네, 하십시오. 호기심 많은 장 소장님. 예, 질문해 주세요. 한동훈 전 대표는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뭐 하잖아요 지금. 뭐 적극적이라는 게 아니 무슨 윤상현도 무슨 저렇게 됐고. 얘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적극적으로 저번에 이제 같이 손 흔들어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더 후보 적극적으로 계속 투샷. 그렇게 지역 다니시면서 아, 이 지역은 이제 하시냐고. 내일 이제 그 10시에 네. 그 광주에 내려가서 사전 투표를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당이 그 아니 저기 선거 운동을 열심히 그 또 하실 다음에 거예요. 광주에서 12시에 유세를 해요. 충정로에서. 네, 근데 충청도에서. 그 좀 유세차 올라가셔서 마이크 잡고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냥 손 마이크로 하시면 목도 좀 상하실 것 같고 뒤에까지 안 들릴 텐데. 아, 뭔 걱정을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저는 알아서 하겠지. 보수파의 미래는 한동훈과 이준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준석? 이준석이요? 지금 지금은 왜냐면 한 유튜브에서 10년간 면벽수도를 해야지. 예. 지적이 있었거든요. 손으로 하면 예. 유튜브용이다. 그렇지. 아, 옆에서 안 들리잖아요. 뒤에까지. 찍은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찍었을 메시지 때는 전달이 잘 안 나오지만 되니까. 카메라로 찍었을 때 아. 이 앞에 한 잘해봐야 20m 사람만 들리지 뒷 사람은 안 들리는 거 안 아니에요. 들리잖아. 아. 근데 정말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말 하면 알리고 싶은 유세차 확성기를 써야 되는 건 아니냐. 아. 라는 그거는 지적입니다. 이제 마이크 잡- 뭐 보도가 맞죠? 쫙 되니까 바로 예. 예. 그리고 줄줄이 지금 그게 하자마자 내용까지 쫙 해서 도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이고 예. 근데 국민의힘은 정말 포기를 모르는 그 사람들 같아. 무슨 포기를 몰라요? 당권. 당권에 대한 네, 포기를 안 한다. 신윤들은 나라가 망해도 당권은 놓지 않겠다 그런 느낌 같은데 저 당원 집중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예. 저는 5월 10일에 트라우마가 작용했다고 봐요. 그날 한덕수 전 총리로 바꿀 수 있었는데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돼 버렸잖아요. 친윤들의 정당 못했다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 우리가 주도해서 가도 당원들이 또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서 우리 말을 안 듣게 되는 수가 있겠구나라는 정지 작업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이분들은 그냥 오로지 머릿속에 대권이 아니라 당권이 전 대선 후에 어떤 상황 벌일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당권 그게-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길래 이분들이 뭐 이렇게까지.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돼요. 당장 저한테 전화 와서 이 사람들 와서 그 아무도 표도 안 될 사람이 그 선거운동 기간에 와서 사람들 모아달라고 그런다. 그리고 당원들 모아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 뭐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결국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뭐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잘못하는 것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겨울이 좀 길 것 같아요. 자 1분 남아서 우리 맥 소장님 네. 이낙연 전 대표 오, 일단 네,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네. 공동정부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렇습니다. 파장이 큰데 한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파장이 크지 않고요. 안 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 누구라고 아, 이낙연 생각할 누구? 만큼 아,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델리트가 됐다. 딜리트. 음. 네, 아,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좀 아닙니다. 딜리트. 좀 지방 발언이에요. 델리트. 독일식 발음. 델리트. 예, 아, 그것도 딜리트. 틀렸는데? 그러니까 다 틀리네. 이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은 삭제됐다. 어제 그제부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아, 기억을 지웠다. 어제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타격받을 거는 0.001%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아쉬운 것들은 이낙연 전 총리가 그 70평생을 왜 한순간에 내라는 사태를 일으켰던 이 세력들과 손잡음으로써 뭘 얻기 위해서 다 부정해버리지? 그건 인간적인 면으로는 참 딱하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교훈을 삼을 수도 없을 만큼 좀 전라도 말로 하면 예, 그분이 호남 사람이니까 예, 거시기하다. 거시기하다. 딜리트. 네. 10초 남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두 번째 티끌을 모았어요. 앞으로 99만 개가 남았습니다. 아, 티끌. 예. 아, 예. 티끌 2개를 정도 나눴죠. 티끌 뭐 대산이에요. 예. 99만 개가 남았습니다. 예. 99만 거에 모으세요. 예, 본투표까지 6일 남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